안녕하세요. YK 사이언스 에너지 대표 강사 권순랑입니다. 오늘은 이번에 그 겨울방학에 우리 YK 사이언스 에너지에 새로 오신 통합과학하고 물리를 담당해 주실 우리 송종호 선생님과 통합과학하고 물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YK에서 통합과학과 물리를 담당하는 송종호라고 합니다. 네, 우선 네. 선생님 소개는 잠깐 드렸고요. 양력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선생님 우선 경희대학교, 그죠? 네, 경희대학교 맞습니다. 전자전파공학과를 졸업하셨고, 네. 강남에 있는 반포, 네. 전남, 평촌에서 펜타스하고 와이즈만 학원에서 강의하셨죠? 네, 맞습니다. 네. 이 학력을 또 정확하게 얘기를 말씀을 드려야 돼. 또 이상한 학력을 얘기하는 학원들이 좀 있어갖고. 펜타스하고 와이즈만이면 과학 전문 학원으로도 꽤 유명한데, 맞죠? 네, 아무래도 과학 중점으로 진행하는 학원입니다. 펜타스 출신 선생님들이 유명하신 선생님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어머니들도 아실 것 같은데, 또 그 강남 반포, 분당, 평촌 이쪽이 선행을 제가 알고 있기로 선행을 조금 선행이라는 표현을 좀 자제하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선행이라는 거를 좀 많이 시키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쪽 분위기는 일단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사실은 기본적인 고2 과정 물화생지 필요한 것들은 다 한 번씩은 듣고 올라가는 분위기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처음으로 그 물화생지를 공부하는 친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지하고도 비슷한 것 같네요. 네. 수지하고도 비슷한 것 같고, 많이 선행을 좀 하고 있는. 거기 애들 실력은 괜찮죠? 네, 이제 제가 영재학교 입시반 진행했을 때는 아무래도 거기에서는, 네, 영재학교 이제 과학고 준비하려면 이미 고등학교 과학을 다 끝내는 나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이미 중학교 과학을 다 마무리하고 초등학교 때 중학교 과학을 네, 6학년 때 중등 과정을 다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중학교 올라가면 그때는 고등 과정 이제 물화생지 같은 거 공부하고 그 다음에 투과목까지 들어가는 경우도 자주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고등 반복하고 그 다음에 입시 문제풀이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일반적인 커리큘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거기는 이제 입시하는 애들이 조금 그런 쪽이 많고 과거 이쪽이죠. 네, 맞습니다. 영재학교 과거. 근데 그쪽을 조금 떨어지고 이런 애들이 이제 일반고로 오게 되는데 그 애들은 또 선행하는 과정이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이제 조금 아무래도 실제로 입시 준비한 친구들은 과학에도 시간 굉장히 많이 쓰고요. 그렇게까지 못하니까. 그래도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고등 과정에서 물리나 화학, 본인이 필요한 자기가 선택할 그 고2 과정 내용을 사실은 다 한 번씩은 공부를 하고 고등학교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혹시 선생님, 조금 선생님 병원도 많으시니까. 네. 조금 간단하게만 고등학교 올라오는 요때 좀 과학을 처음 하는 애들, 특히 물리 쪽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물리 쪽 처음 하는 애들이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고 좀 한 번 했던 애들, 여기도 좀 한 번 했던 애들이 많거든요. 그런 애들은 좀 어떻게 공부하는 게 가장 좀 효율적이고 좀 단기간에 좀 성적을 더 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컬이나 학습 방법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일단은 물리를 처음 공부한다고 하면 이 물리를 공부할 때 다들 좀 부담도 많이 가지고 수학적으로 수식도 막 많이 다루니까 그런 거에서 좀 겁을 낼 수 있는데 일단은 개념을 이해를 확실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앞에서 수식 이야기도 했지만 수학에서도 개념을 완벽하게 알아야 본인이 문제 풀 때 응용 문제 같은 것도 잘 풀 수 있듯이 물리를 할 때도 기본적인 개념을 일단 튼튼하게 하는 것 당장 문제만 너무 기계적으로 풀기보다는 개념 완벽하게 이해하고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 건지를 이해해야 뒤에 내용도 이제 따라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어느 정도 내가 물리를 한번 공부했었다 그런 친구들은 이제 다양한 문제 스타일들 여러 유형의 문제들을 좀 접하면서 이제
이런 문제는 이런 형태로 푸는구나, 또 다른 스타일 문제는 저런 형태로 푸는구나, 그런 것들이 익숙해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처음 하는 애들은 개념 위주로 가고, 그다음에 한 번 했던 애들은 조금 문제가 더 강화돼. 네, 맞습니다. 문제가 더 강화된 그런 식으로. 그럼 교재도 조금 우리가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네, 교재도 처음에는 좀 자세한 내용을 담은 것, 그 다음에 나중에는, 너무 어려운 문제라기보다 일단 다양한 스타일 먼저 접하고, 어려운 문제는 이제 나중에 시험 대비 때 하면 되니까, 그때는 이제 수능 스타일 문제 형태로, 요새는 이제 학교 내신도 뭐 예전부터 그랬지만 결국은 수능 스타일로 다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준비를 하면 내신 준비도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동네가, 맞아요. 저도 뭐 이 동네에서 뭐 오랜 기간 화학을 가르치고 통과도 가르쳤는데, 화학이 특히 통과보다 난이도가 쑥 올라가는데, 그 중심에 있는 문제들이 거의 다 수능 문제. 수능 문제니까 물리도 그렇게 되죠. 물리도 그렇게 될 거고. 그러니까 1등급을 2등급도 마찬가지예요. 1등급, 2등급도 수능 문제를 접해보지 않고는 1등급, 2등급이 조금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통합과학 생각하시고 2학년 물리화학 접근하시면 이제 평가 다치는 거지. 물리도 뭐. 네. 그쵸. 그래, 물리도 그럴 거예요. 물리도. 그리고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선생님 수업의 어떤 그 장점 또는 뭐 그 강의 스타일 또 관리, 요즘 이제 워낙 또 관리가 중요하니까 관리하는 법 뭐 이런 거나 또 애들이 선생님한테 얘기해주는 어떤 뭐 송정원 선생님은 이게 좋아요 뭐 이런 얘기들이 있으면 어쨌든 이 시간이 자랑하는 시간이니까 자랑하는 시간이니까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주시면. 제가 이제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물리 공부에서 기본적인 이론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좀 최대한 아이들이 쉽고 그 다음에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단 이해도를 높이는 걸 가장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을 인지해야 이제 문제에서도 좀 자기가 그걸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관리 측면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YK 사이언스에서도 일단 테스트 계속 진행하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주기적으로 학생들 현재 지금 성취도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뒤에 클리닉 같은 것도 좀 진행을 해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내세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하고 소통 많이 하면서 아이들 항상 궁금한 거 언제든지 질문 받아주고 계속 피드백을 해주는 거를 제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만약에 테스트를 봤는데 좀 어려웠던 문제들이 있다, 아니면 숙제에서 잘 모르는 문제들이 있다, 이런 것들 항상 피드백해주고, 그 다음에 좀 클리닉까지도 진행을 해서 충분히 제 설명을 듣고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다 조금만 더 첨언하자면 저희 학원이 그 약간 좀 빡세다라는 어머니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테스트하고 클리닉이 이제 촘촘하게 좀 있거든요. 정규 좀 프로그램에. 테스트는 수업 외 시간에 1시간 정도, 격주에 한 번씩 있는데, 격주에 한 번 하는 건 중간에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애들한테 한 번에 더 기회, 재테스트를 주려고 하는 거고요. 그 재테스트도 통과 못하는 조금 힘들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특히 뭐 물리와 통과는 많이 없는데, 그런 애들은 이제 클리닉을 좀 진행하는데,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선생님들이 좀 직접 클리닉에 좀 참여하자, 담당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클리닉에 참여하실 거고요. 조교들만 다 맡겨주는 클리닉이 아니라. 근데 송정호 선생님 이제 직접 이제 클리닉을 해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신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수업하는 모든 영상들을 찍어서, 그죠? 우리 톡방에다 올리니까 혹시 수업 시간에 잠깐 졸거나 뭐 이런 애들도 그 영상을 보고 복습용 또는 그 놓친 부분들을 복습할 수 있게 저희들이 이제 그런 시스템은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뭐 처음 뵙는 건 아닌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역시 뭐 수업도 잘 하실 것 같고, 또 애들이 좀 쉬운 또 톤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또 그렇고 젊은 선생님이니까 뭐 그런 게 많이 장점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그 예비 고1, 2 애들이 이번 겨울방학에 유난히 좀 윈터로 많이 나간 것 같이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1월달 수강이 조금 구정도 있고, 구정도 있고, 또 여행을 가는 가정들이 조금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제 가르치는 애들 윈터 가는 거 있고, 근데 윈터 가서 제가 좀 제일 걱정이 과탐하고 사탐, 뭐, 문과는 사탐, 이과는 과탐의 시수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윈터 가서 수학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해갖고 오는데, 과탐에서 많이 뭉개지는 경우가 좀 있어요. 사탐은 어쨌든 약간 선행을 사탐을 뭐 체계적으로 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과탐이 좀 많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2월 달에 4주 특강, 약간 워밍업. 하지만 수업을 너무 푸는 수업은 아니고요. 너무 풀어주는 수업은 아니고 중요한 핵심 부분을 미리 좀 알고 3월 달 수업을 좀 대비하자. 그러니까 2월 달 중에 한 달이라도 좀 살려보자. 이런 느낌의 저희들이 4월 특강을 좀 마련했는데 물리 수업을 선생님이 교재 이런 걸 선생님이 좀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물리에서 좀 이번 2월 4주 특강에 중점을 두고 있는 파트가 뭔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네, 아무래도 물리는 역학이 제일 이제 사람들이 다들 아시다시피 제일 중요하고 이제 역학이 처음 물리학 책 제일 앞부분에 시작하는 부분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앞부분 내용을 다룰 예정이고 제일 앞부분이니까 뭐 혹시 쉬운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수능 킬러 문제가 이 파트에서 나오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문제가 굉장히 고난이도 문제들이 자주 나오는 파트여서 여기서 일단 역학 파트 다루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에너지에서도 에너지의 첫 내용이 역학적 에너지라서 사실 역학과 연관되어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쭉 역학과 관련된 내용들 한번 쭉 훑고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중간고사에도 볼 내용들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한번 정리를 하고 3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화학도 1학기 과정이 중간 기말이 있는데 중간고사가 압도적으로 어렵거든요. 중간고사는 좀 쉽고 근데 물리도 제가 잘 모르지만 이 중간고사가 맞습니다. 워낙 중요한 파트라서 어렵고 수능에서도 되게 변별력이 있고 가장 중요한 파트죠.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방학 때 반달이라도 그러니까 2월 달에 좀 살려서 3월 달에 물론 집중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워밍업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좀 커리큘럼을 깔았거든요. 강의를 좀 깔았으니까 어머니들이 한번 저희들이 아마 블로그에 좀 빨리 올릴 거예요. 시간이나 이런 것도 올리면 어머니들 보시고 좀 시간대가 맞고 또 좀 해야 되겠다 싶으면 좀 신청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님과 학생, 또 학생들이 또 볼 수도 있으니까 당부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간단하게. 지금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물리학이 좀 많이 어렵게 느껴지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그럴수록 피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먼저 한 번이라도 더 보고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요 2월 때 한번 간단하게라도 이제 앞에 가장 중요한 역학 파트 한번 이런 거구나 경험해보고 3월부터 들어가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송종호 통합과학과 물리를 담당하시는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걸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엄청 부담스럽네. 저도 이제